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 사퇴 윤희숙 정권 교체 큰 길로.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네, 저도 참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윤희숙 의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 언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잘하고 있다, 기쁘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또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었는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윤희숙 의원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현희가 이끄는 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윤희숙 의원을 콕 집어가지고 이 사안은 이래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농지를 아버님께서 사들여서 지었는데 어머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경작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쌀 7가마니를 이제 대신 주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불법도 없고 또 이 아버님께서도 아무 생각이 없으셨을 거예요. 원래 농사 짓고 싶으셔서 했는데 어머님이 아파서 또 거기 내려갈 수가 없고 이게 무슨 투기도 아닌데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희숙 의원이 26년 전에 결혼하고 짧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그러면서 뭐 연구하고 교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독신녀들이 더 바쁩니다. 왜냐? 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막 거기에 뭐 이렇게 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 제 친구의 독신들 많거든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리고 꼭 만나려면 미리 그 예약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스케줄대로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제 뭐 아들이 있고 뭐 어머님 모시고 이런 사람은 제 스케줄대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근데 윤희숙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자, 친정 아버지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50대 중반인데 친정 아버님이 땅을 사고 뭐 이런 거 이거 뭐 다 알 수가 있었겠어요? 본인 말대로 몰랐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권익위에서 윤희숙을요 딱 집어가지고 한 거는 저는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보수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가만두다가는 골치 아프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막 구정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상처를 내고 핥히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 심정을 제가 다른 사람보다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막 거기다가 레페를 붙이는 거예요. 네이밍을 하는 거예요. 윤희숙 뭐 나는 임차인이다 그러면서 너는 너희 아버지는 말하자면 거기다 농지를 샀고 그거 뭐 아버지 돈이겠어? 윤희숙 네가 준 돈이지? 이렇게 막 지금요 다음이라든가 좌파 신문에서 윤희숙을 지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요 윤석열 부인 줄리에 대해서 줄리라고 막 이렇게 막 덤태기를 씌는 줄리 사건 역시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좌파들은요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여러분 거대한 거짓말을 해요. 히틀러가 얘기한 거를 좌파들이 맹신하고 있는 거죠. 대중은 거대한 거짓말일수록 더 잘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데 대중은 그걸 더 잘 믿는다 이거예요. 세월호 뭐 미군 잠수함하고 이 부딪혔다는 거 끌어올려 보니까 말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군 잠수함하고의 그 음모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금 몇 년을 정말 뒤집어 엎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김건희 씨가 줄리의 호스테스라고 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술집에서 만났다 하는 남자까지 나타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전 보지도 않았어요. 좌파들이 이런 식이에요. 저에 대해서 씌웠던 거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농가주택부터 시작을 해갖고 제 일본은 없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늘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런 점에서 윤희숙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덤태기를 자, 나는 임차인이다. 얼마나 윤희숙이 보기 싫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제일 보기 싫었어. 아우 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 물건 좀 치워줘.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전현희가 네 제가 잘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현희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현희도 지금요 한 건 해야죠. 한 건 해가지고 자기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윤희숙 오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됐어 이거 제일 먼저 뽑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윤희숙 의원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자, 윤희숙 의원은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퇴를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게 사퇴를 하면서 이제 윤희숙 의원이 눈물도 흘리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진짜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이제, 얘기한 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저도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했느냐. 진짜 이 문재인에 있어서 최고의 실책, 이게 바로 뭐겠느냐. 즉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거다. 그런데 이런 문재인 떨거지들의 내로남불 그런데 이 와중에서 내가 권익위에서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당하기는 했지만 너무 억울하지만 일종의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전투력을 허술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직도 내려놓겠다. 또 국회의원직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이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치와 상식을 정말 기본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나로서는 이거는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감사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정권 교체 매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윤희숙 의원으로서는 이 권익위에 말하자면 마녀 사냥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자 너희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또 거기에 뭐 당해서 이거는 정말 근거가 없다 이러는데 괜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쭈뼛쭈뼛하고 응? 괜히 좀 명구스럽고 일말에 이런 것도 나는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다. 좋아. 권익위가 얼마나 황당한 조사를 했는지 권익위가 얼마나 정치적인 말하자면 마녀 사냥을 했는지 내가 국회의원 던짐으로써 한번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들요 국회의원에 되게 연연하고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게 어떻게 내가 얻은 자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정치인들은 많았지만 정치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윤희숙 의원이 이런 결기를 통해서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라는 그런 철학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머쓱해진 야당에서는 이게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해가지고 뭐 해야지 국회의원직을 물러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은 쇼한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윤희숙 의원은 결코 쇼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설득도 하고 만류도 하고 있지만 윤희숙 의원이 장난치는 사람도 아니고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강인하게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윤희숙 의원은요. 국회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해지면은 정말 그 후보의 베스트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딱 이 출사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표를 던질 거는 출사표를 넘어서는 대선 출사표를 넘어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진짜 출사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